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경남 지역 메르스가 진정 국면을 보이는 가운데 관리 대상자 65명이 해제됐습니다. 경상남도 메르스 대책본부는 어제 신규 의심자가 나오지 않았고 오늘 추가로 180여 명이 관리 대상에서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책본부는 현재 자택격리 271명, 병원 격리는 86명이며 전체 관리 대상은 어제보다 59명이 감소한 64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계속되면서 농어촌 체험마을도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걱정인데요. 안심하고 방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종우 기자입니다. 농촌 체험마을이 한적합니다. 연간 3만여 명이 다녀가는 곳이지만 메르스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학생 중심의 단체 예약이 취소되면서 식당과 숙소도 텅 비었습니다. 5월 말부터 취소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6월 달 되니까 구체적으로 한 2,300명 정도가 일시에 취소가 들어왔습니다. 사천의 농촌 체험 마을도 메르스 발생 뒤에는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달 들어 연기하거나 취소한 인원만 600여 명이나 됩니다. 체험객이 오지 않으니 뗏목도 강가로 못 가고 묶여 있습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 이달 들어 전국 농촌 체험 마을의 예약이 90% 이상 취소됐습니다. 농산물 판매마저 뚝 끊기자 주민들은 주말과 여름 휴가 때 농어촌 체험 마을을 이용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 부담감을 갖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촌 체험에서는 그게 오히려 그 심신 건강하면은 메르스도 이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휴가철을 앞두고 맞춤형 체험단을 운영하는 등 농어촌 관광을 집중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메르스 여파에 따른 소비 촉진을 늘리기 위해서 자치단체가 잇따라 구내식당 휴무일을 늘리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오늘부터 월 한 차례 쉬던 구내식당을 월 2회로 휴무일을 늘리기로 하고 소비 심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외식과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또 함안군도 군청 구내식당 휴무일을 매달 한 차례에서 매주 한 차례로 대폭 늘렸습니다. 경남도의회 무상급식 중재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선별급식에 대한 도청과 교육청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건데요. 중재가 무산되면서 도의회는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송현준 기자입니다. 올해 갈등과 분열을 야기했던 무상급식 중단 사태. 경남도의회가 중재안을 제시한 데 이어 세 차례 중재회의를 개최했지만 결국 도청과 교육청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중재를 포기하고 나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는데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남도는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급식과 함께 교육청이 도청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최종 입장을 밝혔고 교육청도 급식 대상자를 선정할 권한을 인정해달라며 양측 모두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경남도의회가 학교급식 중재를 중단하면서 무상급식 중단을 둘러싼 갈등과 반발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중재 무산과 함께 경남도의회는 도교육청에 대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행정사무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를 구성해 학교급식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무상급식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예산 운영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좀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 예결특위에 소속됐던 의원님들의 또 공통된 의견이기도 했고. 도의회 중재가 무산되면서 경남의 각 학교에서 사흘부터 시작된 유상급식은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예식장에서 상습적으로 하객들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64살 임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4월 창원시 의창구의 한 예식장에서 기념 촬영을 위해 자리를 비운 하객들의 가방을 몰래 들고 가는 수법으로 광주와 경기 등 전국을 무대로 모두 8차례에 거쳐 금품 3천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40분쯤 통영시 사량도 근처 해상에서 승객 44명을 태운 377톤급 여객선의 엔진이 멈췄습니다.
여객선은 해경의 도움을 받아 해상에서 선박 수리를 마쳤고 예정 시간보다 1시간 정도 늦게 목적지인 사량도에 도착했습니다. 통영해경은 연료 펌프가 고장나면서 연료 공급에 문제가 생겼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현대 건축물이 무관심 속에 하나둘 사라지는 가운데 조선시대 보부상들의 모임이자 진주 상공회의소의 전신인 진주 상무사가 보존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상무사의 역사적 가치 때문인데요.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진주시 주택가에 남아있는 한옥 건물입니다. 기아가 올라간 낡은 지붕은 곳곳이 썩어 언제 내려앉을지 모르고 뒤편 담벼락은 완전히 무너져 주민과 건물 안전까지 위협합니다. 지난 1938년 지어진 이곳은 조선 후기 영원한 보부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하던 장소. 오늘날 상공회의소의 전신이자 조선시대 상무사 건물 가운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곳으로 경남 문화재 자료로 등록된 곳입니다. 관심을 좀 가지고 사실은 좀 보수도 하고 해야 되는데 볼 때마다 너무 허물어져 가지고 참 안타깝고. 특히 지난해에는 조선시대 사용하던 인장 등 당시 역사를 알 수 있는 기한 자료 75점이 국립진주박물관에 기증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대문 등 일부 보수를 시작한 진주시는 진주 상무사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전면 보수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상공인들이 방문하는 코스로도 활용하고 그리고 진주의 이 산업 문화 도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기업인들에게 하나의 이정표 그리고 하나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진주시는 진주 상무사 복원이 끝나면 진주성과 진주 객사자리 등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 자원이 될 것으로 보고 다양한 활용 방안도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연일 하늘빛이 흐립니다. 요즘 맑은 하늘을 보기가 어려운데요. 오늘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부 내륙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30mm 정도로 소나기가 내리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한낮에도 종일 구름 많은 하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예년 이맘때보다 1, 2도가량 높게 시작합니다. 창원이 20.7도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은 창원이 27도, 창녕이 29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으로도 낮 동안은 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오늘 진주가 29도, 합천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거창과 함양, 산청으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곳곳으로 구름량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름량만 많을 뿐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오전에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야외 활동하기 어렵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일요일엔 북서 내륙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진주시 하수도 요금 인상 조례와 진주 남강 유등축제 유료화 관련 조례가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삼천포항 수산물축제가 자체 평가 보고서를 통해 사천 지역 대표 축제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 향토사학자가 산청군의 항일 기념 사업을 촉구하며 산청군청 앞에서 오늘까지 사흘 동안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군 남강댐 어업피해대책위원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남강댐 방류에 따른 강진만의 어업 피해를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삼성 테크윈의 노동조합이 생긴 지 6개월여 만에 노조원 61명이 사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삼성 테크윈 사측이 2차례 이상 징계를 받은 노조원을 포함해 창원 2, 3 사업장, 판교 사업장 등에서 노조원 61명을 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허가받지 않은 집회에 참석하고 부서장에게 폭언을 하거나 조합 조끼를 입는 등 회사 질서를 어지럽혀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원시가 메르스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반기 육성자금 750억 원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하고 오는 22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창원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제조 관련 서비스업 3개 업종에 대해 3년 동안 대출금 이자 비용으로 최고 4,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희망기업은 오는 22일부터 창원 지역 시중은행에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가 여름을 맞아 낙동강 취수원의 녹조 발생 대비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창원시는 현재 7서 취수장 취수구를 조류 차단막 설치를 비롯해 조류 확산과 증식 방지 장치 가동, 정수 과정에 이산화탄소 주입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낙동강에는 조류경보제가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일부터 창녕 하만보 구간에는 조류 출현 알림이 발령됐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